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가락동 365를 알찬 정보를 채워주실 분을 저희 옆에 모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전처럼 목요일의 남자로 네, 나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네. 최근에요, 각 지자체에서요, 이 다양한 재배 농법들을 연구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소비자들이 요즘 친환경 먹거리를 참 중요시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기호에 맞춰서요, 농업용 미생물에 대한 교육과 이 보급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3월 4일 어제였죠. 어제부터 충북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농가에 무료로 농업 미생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보급 상황 그리고 농가의 반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윤광희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4일부터요, 2019년 농업 미생물 공급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미생물 공급을 실시하는 이유는 왜인가요? 농업 미생물의 공급의 목적은 미생물 이용을 통한 화학 비료, 농약 사용 절감으로 산성화 토양 개선 및 자연 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농가 소득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농업용 미생물의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미생물들을 농가에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공급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EM입니다. 네. 첫 번째로 고초균의 증식 속도가 빨라 병원균의 영양분을 선점하고 아사시켜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 효모균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유기산, 호르몬 등 유용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네. 경정 분야에서 사용 시 작물의 당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합성균을 사용 시 토양 내 유해가스 제거 및 질소 고정 효과, 작물의 도복 방지 및 작물 생육 촉진 효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M은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약자로서 바르테비 부속 및 작물의 관주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미생물 보급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농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농업 미생물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부속 퇴비의 발효 촉진, 작물의 생육 촉진, 작물의 저장성 증대 효과, 사료 효율 증대, 축산의 환경 개선 등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농업 미생물을 사용한 농가들은 소득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농업 미생물 사용으로 인한 농약 사용의 감소는 농가의 농약 구매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농업 미생물 사용으로 인한 가축 사료 소화 효율 증가는 가축의 품질 증가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확실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럼 실제 농업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좀 어떤가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농업 미생물을 보급하였습니다.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고초균은 작년에 처음 공급을 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농가분들이 주로 작물의 뿌리가 깊게 박혀 생육 촉진이나 저장성 및 당도가 증가하였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고,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의 풍미가 개선되어 사료 섭취율 증가와 축산의 환경 개선으로 인한 축산 민원 감소 효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생물들을 사용 중인 농민들의 반응이 좀 좋다고 하니까 입소문이 와서 농업용 미생물을 찾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생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좀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2019년 농업 미생물 공급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정이며
보급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미생물로 오시면 공급을 직접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담당자의 저의 전화번호는 043-641-3508이며 네. 네. 농업미생물실 전화번호는 043-641-3512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올해 제천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 농업용 미생물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들이 이 농업용 미생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그 농업용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PLS 강화에 따른 기존 농약의 그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농가 경영비절감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에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용 미생물 배양과 교육, 공급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농업용 미생물을 좀 뭐 친환경 농업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농축산물 시세 어떤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쪽파와 포도 그리고 느타리 버섯입니다. 오늘 뭐 3월 5일 화요일인데요.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888톤, 과일 과채 971톤, 일반 채소 4,780톤 들어왔습니다. 총 6,64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059톤 줄었습니다. 배추입니다. 319.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647.3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328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9원입니다. 최고가는 2,800원, 최저가는 2,1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302원이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세 나타냈네요. 2,419원으로 어제보다는 한 117원 정도 올랐습니다. 배추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배추 시세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월 4일 올해 3,355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월 26일 2,378원 기록했고 오늘 같은 경우 2,419원 계속해서 2,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입니다. 5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73.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3.493톤 더 증가했네요. 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094원입니다. 최고가는 9,200원, 최저가는 7,3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8,094원, 어제는 8,378원이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284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무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배추와 마찬가지로 무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뭐 산지폐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그래프는 밑에 계속해서 위치되고 있습니다. 2월 4일 7,407원, 그리고 2월 14일 8,530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8,000원대 시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8,094원이고요. 역시나 지난해보다 가격은 많이 낮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4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73.8톤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보다 29.84톤 더 줄은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83,354원입니다. 최고가는 87,000원, 최저가는 7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83,354원인데 어제보다 8,422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홍고추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대추와 무화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2월 14일부터 간격이 좀 줄어드는 듯 싶었는데 그래도 시세는 계속해서 올해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83,354원을 기록했는데요. 많이 따라잡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시세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도 보겠습니다. 363.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1.32톤 들어왔었는데요. 물량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291.5톤 더 증가했네요. 네, 적양배추 16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8,283원, 최고가는 19,500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1,726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443원 떨어지면서 오늘 18,28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월 28일 15,5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소폭 상승세 나타내다가 3월 3일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24,5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런데 오늘 조금 또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19,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2월 4일부터 오늘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보시면 18,283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4,373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시는 7,800원에 낙찰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8,500원, 평균가는 7,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도 보시죠. 131.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52.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21.41톤 줄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489원입니다. 최고가는 7,900원, 최저가는 5,8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6,667원이었습니다. 오늘은 6,400원대까지 좀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178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시금치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비교해 보겠습니다. 2월 28일 9,000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7,9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올해 좀 시세가 변동폭이 적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시세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4일 12,295원을 기록했고요. 2월 18일에는 5,44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이었고요. 2월 26일 때 잠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긴 했었지만 그 상황 다시 역전되면서 오늘 가격 6,489원,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충남 부여군이 5,16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포천시는 5,282원이고요. 충남 예산군 4,10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8,800원, 평균가는 6,47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쪽파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 397.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21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123.1톤 줄었습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757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588원 떨어진 평균가네요. 네, 깐쪽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27일 4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 하락세죠. 약 10,000원 정도 빠지면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쪽파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791원이네요. 네, 평균가 등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24,430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3,639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쪽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비교해 보겠습니다. 3월 2일 33,000원이었습니다. 그 가격 3일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가격 떨어지고 있죠. 오늘 가격 23,000원 최고가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흐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 4일부터 2월 9일 때 보면 올해는 지금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좀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9일부터 2월 18일 전까지는 지금 상황이 뒤바뀌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2월 18일부터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오늘은 거의 비슷한 시세에 거래됐습니다. 2791원이고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18,678원입니다. 네, 충남 당진군은 16,645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보성군은 15,29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과 보성군 26,00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예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8,67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쪽파까지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부릉부릉부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가락동 시장에요. 가장 바쁜 게 바로 제가 올라와 있는 바로 이 전동차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발휘되어지고 있는데요. 3월 개학을 맞춰서요. 정말 많은 분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죠. 쪽파의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오늘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타고 가진 않을 거고요. 제가 내릴게요. 경매사님, 네,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예. 지금 잠시 전동차 올라봤는데 예. 지금 가락동 시장이 사실 3월 개학과 맞춰서 예. 소비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전반적인 모든 농산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바빠요, 이 전동차가 지금요. 네. 예.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락동 모습이? 가락동 예전에는 전동차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리어카였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다 직접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가락동도 전동차랑 지게차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좀 우리 전동차가 바삐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또 반영도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3월이긴 하지만요. 예년보다 좀 기온이 빨리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많이 따뜻해졌죠. 네. 예. 보통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보름 정도까지도 좀 앞당겨진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봄 맞춰서 어떻게 좀 샛노란 병아리 같은 의상인데 어떻게 병아리 같나요? 예, 예쁘십니다. 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그나저나 우리 쪽파에 대한 이제 소비가 좀 활성화 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경매 상황 좀 어땠나요? 네. 지난주랑 비교해서 경매 상황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그 보성 지역의 큰 단 쪽파, 노지 쪽파들이 출하가 개시가 되고 또 기존 산지에 있던 쪽파 물량도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한 7~8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세는 물량 증가에 따라서 한 6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0% 정도가 떨어진 거죠. 와, 그러니까는 지금 반입량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예, 지금 예. 한 80% 정도면은 말 그대로 이제 3월 맞춰서 우리 예. 쪽파 이제 노지 쪽파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는 예, 시기인 예. 거잖아요. 예. 네. 노지 쪽파들 보성 쪽 중심으로 본격 출하가 개시가 됐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은 좀 많이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지금 가격이 너무나 뚝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세 형성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예.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뭐 대파와 쪽파를 비교해 보자면 워낙 좀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쪽파 어떻게 좀 판매 잘 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나요? 판매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좀 재고가 누적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물량으로 보면 그날 반입량의 한 20% 정도는 그건 이제 재고다? 예, 그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뭐 이쁜 제 쪽파를 갖고 오셨지만 현재 지금 어떤가요? 우리 쪽파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주산지가 있잖아요. 어떤 예. 지역들이에요? 쪽파는 지금 출하되고 있는 건 크게 세 종류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깐쪽파가 주출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출하되던 50g 조금 넘는 단의 예산 지역 그 박스 쪽파가 출하가 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 보성 지역의 그 노지 쪽파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하우스, 그 다음에 예. 노지, 깐쪽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왠지
깐쪽파가 좀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무래도 깐쪽파가 손을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고 깐쪽파는 한 출하주가 많은 양을 출하하기가 힘든 품목인데 의외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변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깐쪽파 시세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예. 어떤 지역이 가장 높아요? 깐쪽파